새해 첫 주부터 빅테크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곰이거든요. 곰이 약세를 뜻하는 건데 애플의 CEO 팀 쿡도 당황하고 있고 테슬라도 맞아가지고 여기 별 보고 있고 구글도 멱살 잡혀 있고 여기 메타도 하늘에 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정신 없다는 의미의 그림인데요. 연초부터 쇼크에 가깝게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거 2년 전 그러니까 22년의 악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 표 보시면 새해부터 아주 주가가 마이너스가 강하게 찍혔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약세였는데요. 애플이 연초부터 주간 마이너스 6.4, 아마존도 마이너스 5.3, 테슬라도 마이너스 6.2. 특히나 나스닥이 한 주에 마이너스 3.5 빠지면서 연초 빠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금리 상승 핑계죠. 작년 연말까지는 금리가 쭉쭉쭉 내려와줬는데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나스닥 약세, 빅테크 악재도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도 악재가 부각되면서 무려 6.6% 빠졌고요. TLT, 장기 채권도 금리 상승하면서 3.5%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다 빠진 한 주였습니다. 참 요즘 움직임이 극단적이네요. 오를 때 다 같이 오르다가 또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주식과 채권은 또 20년 만에 최악의 출발입니다. 요즘 뭐만 하면 정말 극단적이에요. 20년 만에 최고의 증시였다가 20년 만에 최악의 증시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동시에 하락한 거는 2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2022년에도 한번 그랬는데 2024년도 그런 모습이네요. 원래 주식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적은 많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락을 하니까 또 이런 불길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2년 전이죠. 2022년 1월에 정확히 1월 초에 고점을 찍고 증시가 1년 내내 빠지기 시작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연초부터 난리였습니다. 하락하고 2023년 1월 정도부터 반등을 해서 작년에는 1년 내내 거의 올랐는데 이제 2024년 1월 됐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1년 내내 하락장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죠. 한 애널리스트 분이 또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 아직은 근거가 있는 자료는 아니고 이런 얘기도 또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빅쇼트라는 영화의 포스터에 이 주인공의 실존 인물이 이분입니다. 스티브 아이즈먼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연초에 간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또 주목을 받았어요. 빅쇼트 아이즈먼은 안 좋은 소리를 하긴 했죠. 2024년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폭락하거나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반대의 상황,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고 침체가 오지 않아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증시가 좀 빠질 거다. 다만 폭락론자처럼 그렇게 증시가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게 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처럼 무슨 빅쇼트를 준비하는 그런 코멘트는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6번이나 반영하고 있는데 아이즈먼 이 본인은 한 번 정도 예상한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강한 거에 베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 올해 양호할 거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로도 여기 보시는 왼쪽 그래프가 미국의 10년 금리인데요. 이게 증시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의 10년 금리가 쭈루룩 내려가주면서 증시도 강하게 랠리를 해줬었는데요. 지금 반대로 금리가 다시 꿈틀꿈틀 약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좀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여기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놨습니다. 지난 12월에 연준 의장이 우리 금리 인하도 논의하고 있다 그랬는데 막상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 혼자 한 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주식 경기 부양시키려고 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 언제 할까라는 논의 자체가 코멘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야 이거 금리 인하 당장 안 하겠네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GDP 전망치 또 상향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금요일날 나온 고용 지표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실업률도 나쁘지 않았고 신규 고용 숫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당장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90%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지표들 나오고 나서 66%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3월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베팅이 다수입니다만은 시장이 좀 설레발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갔던 기대가 약간씩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증시도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빅테크 반도체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표가 미국의 기업 탑 40입니다. 시총 순위 40등 안에 드는 기업들만 제가 추려놓은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많이 하락한 겁니다. 40등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게 ASML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장비 회사가 대형 우량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새해부터 영 안 좋죠. 7.1% 빠졌고 AMD도 6.8 빠졌고요. 또 AI 수혜주인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주식도 6.5 빠졌고요. 그리고 탑5 안에 애플과 테슬라 들어갔습니다. 많이 빠진 거죠. 애플도 6.4, 테슬라도 6.2 빠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많이 빠진 주식 탑5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정도로 반도체 빅테크가 우량주 중에서 많이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애플 얘기해야죠. 애플이 쭉쭉 오르기만 하다가 연초부터 무슨 악재 몰아주기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온 기관들이 애플만 하락하게 바라는 듯이 아주 악재를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2연타라 그래가지고 새해 첫날에는 바클레이즈라는 기관에서 애플 목표 주가 내리고 투자 등급 내리더니 또 다다음 날 1월 3, 4일 정도에는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기관에서 똑같이 투자 등급 강등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아이폰 성장세가 둔화됐다. 맨날 나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애플의 혁신이 없다. 재고가 증가 중이다. 또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아이폰이 팔리겠냐. 지금 경쟁사 화웨이가 뜨고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귀가 아플 정도의 얘기인데 사실 애플이 피크란 얘기는 진짜 한 5년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 없다는 얘기도 매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할 건 아닌데 그런 재료들 핑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 기다리셨던 분들은 또 슬슬 좋은 기회가 아닐까 분할 매수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애플의 최대 제조사죠. 폭스콘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요일날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네. 진짜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애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또 애플 주가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콘이 애플 스마트폰의 거의 70%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건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에서 애플 반독점 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빅테크 반독점 얘기는 매번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땐 크게 조정받을 때 핑계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빅테크 지금 다 반독점 소송 이슈가 다 있는데 이거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부각돼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파란색 20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근접할 때 과열을 시켰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애플은 그냥 모아가기만 하거든요.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10% 정도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10%, 15%, 20%마다 빠질 때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단타 치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 비전 프로라고 해서 애플도 지금 아이폰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출시하죠. 헤드셋, 메타버스 헤드셋이라고도 불리고 증강현실, 혼합현실 헤드셋이라고 불리는 비전 프로를 1월 말에 발표한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공급사들이 이렇게 날짜를 언론에 흘린 모양이에요. 1월 26일. 그래서 발표되면 또 한번 주가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GPT도 챗 GPT 같이 애플의 자체 생성형 AI 모델이 6월 달에 나올 것 같고 9월에 AI 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나름 열심히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빠져주면은 추가 매수하는 입장에선 땡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할 건 아니다 싶고요. 또 반대로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방어를 잘 하는 편이라서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또 한번 요 얘기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마소가 1위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전 세계 1등 기업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가 왔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챗 GPT 만든 오픈 AI의 최대 수혜주이자 초기 투자자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도 하고, 만약에 분위기 좋아가지고 2024년 또는 2025년에 오픈 AI가 상장한다 그러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완전 땡큐고, 또 그리고 요거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아마 GPT 스토어 오픈 드디어 합니다. 날짜가 확정됐거든요. 1월 10일로. 제가 봤을 땐 이거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이래로 엄청나게 큰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나서 페이스북이라는 기업도 나오고 트위터라는 기업도 나오고 앱이라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GPT 스토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마켓이 열리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 기업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AI가 기대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수익화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수익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라서 이렇게 좀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더 유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주 갖고는 알 수 없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뭐 애플이나 마소나 워낙 다 좋은 기업에서 이건 취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월 10일 날 오픈 AI, 챗 GPT 만든 오픈 AI의 GPT 스토어가 드디어 열릴 것 같고요. 이것도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요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30년 만에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를 만든 회사인데 30년 만에 우리 키보드가 바뀐답니다. 요건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앞으로 쓰게 되는 키보드의 기본 구성 방식에 AI 버튼이 기본 탑재된답니다. 큰 변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11부터
도입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컴퓨터 사시는 분들은 2024, 2025부터는 사시면 키보드 배열이 좀 바뀌어 있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10대들은 이게 익숙한 세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은 AI PC의 해가 될 것이며 코파일럿 키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이름이 코파일럿이거든요. 코파일럿 키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래서 윈도우 키보드 구성이 변경되는 건 30년 전 PC의 시작 페이지를 열리게 만든 윈도우 키가 추가된 후로 처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큰 변화 같습니다. 30년 만에 변화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큰 변화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외신 보다가 블룸버그에서 2024년에 주목받을 제품들 8가지를 선정했는데 마침 거기에 또 이런 것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비전 프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드셋 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여는 또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애플의 GPT 말씀드렸던 거 2024년 6월 애플의 자체 생성형 AI,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건 이미 나왔죠.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는 휴메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메인이라는 기업이 스마트폰 없이, 디스플레이가 없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쏴서 핸드폰처럼 쓸 수 있는 AI 핀이라는 걸 올해 초에 출시하죠. 그래서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합니다. 가슴 정도의 핀을 달고 여기 스마트 기기를 달면 이렇게 손바닥을 디스플레이처럼 활용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 외에 일본 닌텐도의 차세대 닌텐도 스위치 게임 콘솔도 나올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엑스박스, 그리고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요즘 중국 스마트폰이 잘 나가나 봐요. 화웨이 스마트폰을 되게 높게 사주는 편이었고 이 기사에서. 그리고 차세대 무선 충전도 대세가 될 거랍니다. 지금 무선 충전이 물론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압도적인 대다수가 유선이잖아요. 저도 스마트폰 충전기 쓰는데 이제 무선 충전이 대세가 될 거라는 또 이런 내용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 차원에서 연초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대세는 또 AI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장표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딱딱딱 분류가 되어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연초부터 빅테크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도 악재를 부각시키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 매수 좀 노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ETF도 6.64% 빠졌으면 진짜 많이 빠졌죠. 한 주에 반도체 ETF가 6.64 빠졌고, 여기 보시면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1등 회사도 7%, 보통 6에서 7%씩 다 빠졌습니다. 핑계는 미중 갈등이죠. 미국이 ASML한테 야 너네들 중국에 반도체 장비 주지 마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야 마지막에 주려던 것도 주지 마 라고 하면서 취소하니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압박을 더 심하게 한다라는 우려, 미중 갈등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는 새로운 건 아닌데 좀 조정 핑계로 삼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때린다는 건 하루 이틀 사실도 아니고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때린다, 압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ASML은 중국에서 사재기를 했던 기업입니다. 워낙 이 회사 장비가 좋으니까 중국에서 막판에 압도적으로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이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매출 비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이 될 정도로 중국 회사들이 싹쓸이하니까 이제 미국이 ASML한테 경고한 겁니다. 너네들 계속 주지 마라. 지금 주려던 것도 취소해라.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ASML도 말을 듣고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요거는 조금 새로운 이슈인데 모빌아이라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 모빌아이가 인텔이 인수한 회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기업이기도 한데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MBLY라는 티커로. 요게 자율주행의 강자예요. 자율주행 반도체 강자이고, 여기 ADAS라 그래서 운전 보조용 반도체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독보적인 1등 기업인데, 요 기업이 주중에 30% 빠지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인텔도 같이 빠지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왜냐면 실적을 발표했는데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죠. 이런 회사들은 성장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성장주인데 세상에 내년 매출이 50%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내놔서 시장이 엄청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율주행하면 분위기가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약간 아니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 막상 까보니까 당장은 매출이 전망이 어둡다. 왜인지 보니까 재고가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다. 자율주행 반도체도 재고 소진이 안 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돼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주식들은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ETF도 들고 있고, 연초부터 이렇게 빠져주면은 타이밍을 노려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특히 미국 반도체 ETF는 연금 계좌에도 모아갈 수 있죠. 그렇게도 모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연금 계좌까지는 아닌데 SOXX라는 ETF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장기 계좌에 모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간 수익률도 넣어놨고 고점 대비 하락률도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좀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빅테크랑 같이 반도체 주식들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기본 50% 넘게 다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제재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고, 반대로 새해 첫 주에 뭐가 많이 올랐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새해 첫 주에는 전체 수익률 1등이 뭐냐면 모더나가 1등을 했습니다. 모더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꼴찌주를 소개해드릴 때 모더나를 소개해드렸었는데 2023년 S&P 500 우량주 중에서 꼴찌 4위를 했던 게 모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꼴찌주가 2024년 연초가 되니까 수익률 1등으로 13% 올라서 연초에 또 꼴찌주의 반란 전략이 먹히는지 한번 이것도 흥미롭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더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초록초록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헬스케어 주식들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머크가 탑 40개 기업 중에서는 수익률 1위 7.7%로 1등을 하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비만약, 작년에도 잘했던 일라일리라고 하는 비만약 대표 기업도 6.4, 노바티스, 에브비,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도 대부분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해 빅테크 반도체가 첫 출발이 약하고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반등으로 출발하는,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돌아오는 주에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래서 1월 달에 보통 한국도 코스닥이 강해요. 바이오가 들썩썩하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나 시장 지수가 쉴 때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또 반등하기도 합니다. 돈이 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 헬스케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이번 주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돌아오는 주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주말간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보잉이 또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이 737 맥스라고 하는 기종이 문제가 정말 많은가 봐요. 미국에서 비행 중에 비행기 일부가 뜯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긴급 회항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이 737 맥스 모델은 이제 운항 중단 명령이 다시 내려졌죠. 요 737 맥스라는 기종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인명피해도 컸었고, 그것 때문에 보잉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진짜로 문제가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주가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돌아오는 주에 폭락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고, 추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이슈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 악재 몰리면서 하락,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틱톡이라고 하는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인데 이제 미국에 전자상거래 진출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요즘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에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해외 직구도 되게 편해지고 해가지고 제가 봐도 뭐 이제는 중국 전자상거래를 거의 우리나라 쇼핑몰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너무 싸고 간편하니까 아마존도 위협을 받는 모습이고, 테슬라도 샤오미, 화웨이 이런 전기차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니까 경쟁 심화 우려 때문에 그런 핑계 삼아서 빠졌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상승하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찜찜한 건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새해 첫 주가 1년 증시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새해 첫 주가 좋으면 그 해는 좋을 확률이 높고, 새해 첫 주가 안 좋으면 그 해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첫 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월 첫 주 지났잖아요. 그때 1월 첫 주에 상승하면 연간 상승 확률이 75%까지 높아지고 연평균 수익률도 11%로 확 높아집니다. 근데 새해 첫 주가 하락하면, 아쉽게도 우리 첫 주가 좀 하락했죠. 첫 주가 하락하면 연평균 상승 확률이 50%, 낮은 건 아니죠. 반반이죠. 뭐 떨어진다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연평균 수익률이 1.1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내려간다는 건 아닌데 조금 새해 첫 주부터 분위기가 안 좋으면 희한하게 연평균 수익률도 조금 떨어졌더라, 이것도 있고, 1월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특히나 1월이 중요하다고 해놨는데 새해 첫 주보다는 1월이 좀 더 확률상 정확하다고 했는데, 1월달 만약에 상승하면 연간 상승 확률이 80%까지 올라가고 연평균 수익률이 13%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1월이 하락하면 연평균 상승 확률이 46까지 떨어지니까 46%니까 50% 미만이 되니까 조금 부진한 거죠. 연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아직 1월이 끝난 건 아니니까 이제 이왕이면은 이번 2024년 1월도 좀 상승으로 마감해주면 기분도 좋게 좀 출발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0년 정도 되는 증시 장기 통계를 낸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출발을 했다. 새해 떨어지면 출발하니까. 그래서 주간 캘린더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돌아오는 주에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서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 주목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CES에 열려서 여기 이제 AI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GPT 스토어가 출시되면서 AI주들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이제 현물 ETF 다음 주 주중에 승인 여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또 덩달아서 유동성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목요일날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게 살짝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 그래서 금리도 좀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금융주, 항공주부터 해서 이제 빅테크도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 제가 날짜 확정되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캘린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도 이제 벌써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크도 있고 자산운용사 대표인 블랙락도 이제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해서 아마 또 이게 승인이 나면 이제 많은 기관뿐 아니라 개인들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 4, 7, 10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1월 중순 됐죠. 그래서 이제 금융주부터 실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캘린더 여기 넣어놨는데 이게 아직 별표처럼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2일 금요일부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 델타 항공 이런 식으로 금융주, 항공주 발표가 시작되고 1월 말에 우리 기다리는 빅테크, 빅7 발표됩니다. 테슬라부터 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확정되면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월간 캘린더도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새해 첫 주부터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요즘 주가 하락하는데 추가 매수는 언제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강의에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자료나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되시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4년 새해를 기념해서 한정 수량으로 패키지도 제공해드립니다. 이렇게 제 강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특별 교환도 드리고요. 그리고 소몽의 우상향 기원 머그컵도 함께 드립니다. 그 외에도 투자 다이어리랑 제 강의를 평생 소장하실 수 있는 USB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맞아서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